비판적 사고 파트로 넘어왔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세부 내용이나 지금 추론 문제 같은 경우 사실적 이해 파트였다면 이번에는 비판적 사고 파트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 빈칸 나와야죠. 막 기역니은, 디귿리을. 자, 여기 부분이에요. 자,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빈칸 애들 6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6번 보시면 이렇게 빈칸 막 나와 있죠? 그래서 빈칸 나온 애들은 지금 6번, 7번 이런 애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갈 거. 사실은 6번은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물론 6번에 첫 번째 걸리면 너무 땡큐겠죠.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가 아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보셨어야 되겠지만 부담 없이 풀 수 있던 빈칸 추론 문제다라는 거 제가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평소에 우리가 대화하는 걸 좀 떠올리셨어야 좀 더 쉽지 않았을까. 만약에 평소 대화를 떠올리시지 않았다 그러면 4번, 5번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거. 자, 해볼게요, 제가. 문법 아니에요, 문법. 자, 문법 없어요, 언어 논리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아는 거. 해볼게요. 한국어 특수조사 중 은느는 그 의미를 추출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류에 속해요. 특히, 다만, 특히 이런 거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주격조사 이가와 그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려내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어렵대요. 자, 그러면 주격조사 이가와 가려내는 일이 어렵다. 만만치 않다. 자, 일단 먼저 주어 자리가 아닐 때의 은느의 의미는 비교적 선명해요. 분명하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예컨대 나오고 지금 기억 떴죠. 그럼 지금 이 문장은 잘 보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주어가 아닐 때 은느는 분명하대요. 예를 들어 예시 잘 보셔야죠. 이 꽃이 그늘에서는 잘 자란다는, 이 꽃이 그늘이 아닌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나타낸다. 이랬어요. 그럼 이 두 문장 비교해 보실래요? 그럼 기억이 그 예라 그랬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논리여야 돼요. 자, 그늘이 아닌 것. 여기에 완전 반대죠. 잘 자란다, 잘 자라지 않는다. 완전 반대죠. 이 관계인지 1번 가서 바로 보세요. 이런 문제는요, 다 읽고 푸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예시 가지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 보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작가는 원고를 만년필로는 쓰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그 작가는 원고를 만년필이 아닌 것으로는 쓴다. 이 얘기네요. 그죠? 맞는 말이네요. 똑같네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에요. 똑같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은는 역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자, 역시 대조. 지금 네가 봤던 기억이 대조야. 또 대조의 의미 역시. 자, 니은에서 그럼 이건 뭐예요? 주어 자리에 쓰인 것들은 의미상 대조된다. 자, 그럼 니은은 의미상 대조만 되면 돼요. 볼까요? 소나무는 상록수, 항상 푸른 나무고 낙엽송은 그렇지 않다. 바꾸면 상록수다 아니다. 상록수 아니다. 얘랑 서로 어때요? 대조죠. 사실은 소나무하고 낙엽송도 어때요? 대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조. 니은 정답이에요.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대조가 아닌 경우요. 주어 자리에 은느니 그 의미가 항상 잘 파악되는 건 아니래요. 지금 주어 자리에 은느니 의미 파악이 어렵대요. 자, 앞에 예서처럼 대조되는 두 문항을 한 문장에서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은 나머지 한쪽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지가 주어 이의 자리에서만큼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근데 얘는 사실 뭐 포커스에 찍을 필요는 없는데 아는 경우에 나머지 한쪽에 함축되어 있는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주격조사 이가는 특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조사가 뭐예요? 보조사죠. 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대표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현상을 말할 때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대표하면 안 되니까요. 자, 은는의 경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대조와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바람은 분다. 그럼 이 얘기 뭐예요? 바람은 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바람은 불어. 이건 그럼 주어가 아니라 바람은 강조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보조사가, 특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주격으로 쓰려고 해요. 자, 여기요.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바람이 부는 현상을 말할 때 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분다 이래야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은 불어 이러면 강조의 특수 뜻이 들어가서 3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점을 다르게 해서 알려진 정보에 관해 설명하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뭐뭐가 아니라 이 뒤에 밑줄. 저 그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하는 이유가 항상 뭐뭐가 아니라 이거 이랬을 때 콕이 항상 답들이 되게 많아요. 독서 파트는 원래 그래요. 자, 여기는 보면 새로 등장하는 대상 아니고 이 뒤에 밑줄. 이미 알려진 대상일 경우 은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리을은 어색하다. 그럼 얘는요. 이미 알려진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모르는 새로 등장하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리을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 사람이 결국 시험에 합격했대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미 알려진 대상이에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색해지는 거예요. 리을의 답 맞죠? 그럼 사실은 5번이 확실히 맞지만 이렇게 잘 풀어 오셨다면 바로 그냥 5번 읽지 않고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찍찍찍찍을 찍을 그었다는 건 내가 완벽히 찾았기 때문에 슬래시로 이렇게 선택지를 지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죠. 왜요?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실한 힌트를 본문에서 찾았다거나 내가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만 저렇게 표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4개가 표시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5번 읽지 않고 체크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니까 또 5번은 왜 틀렸냐? 그래서 저는 보통 실전에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수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저는 실전 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긴장도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또 시간 싸움이 있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왜 미음이 틀렸나 볼까요? 자, 여기에서 네, 여기 이제 안 읽어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은는과 주격 차이를 초점해서 찾기도 한다. 발화 상황, 우리가 말하는 상황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는 초점 대상이 아닐 테니 은는의 경우 서술어 쪽에 초점이 놓인다는 거예요. 소나무는 상록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소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랬 뜻으로 하는 말이므로 소나무는 이미 초점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서술어의 쪽에 놓인다 이랬어요. 이랬죠. 자, 미음에서는 서술어가 아니라 영미의 초점이 놓이며, 그럼 뭐예요? 주어의 초점이 놓이며 여러 아이 중에 서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볼까요? 자, 영미는 노래를 잘한다 이랬어요. 자,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영미는 노래를 잘해. 그럼 일단 영미라는 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친구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철수는 노래를 잘해. 그럼 걔 누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미는 노래를 잘한다라는 건 영미 포커스가 찍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위에 소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영미가 이 얘기죠. 아, 노래를 잘해. 그럼 포커스는 서술어. 노래를 잘한다. 여기가 포커스죠.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건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대화 상황이라던가 이런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7번 진짜 대박 땡큐예요. 대박 땡큐. 읽을 거 막
쫙쫙쫙 넘어가셔도 되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은 제가 슬래시를 막 읽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슬래시를 실 때는 그 개개인마다 차이가 되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첫 번째 문단을 저는 읽을 때는 좀 빠르게 슬래시를 쳐서 읽는 편이에요. 이유는 첫 번째 문단은 보통 전체적인 글이 이 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라고 화제를 딱 중심 화제를 제시해 주는 것 정도, 이 글에서 말하는 게 뭐인 것 같은지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요.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뒤에는 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단 마지막 문장이라던가 첫 번째 문장 제외하고 되게 빠르게 읽어요. 그래서 꼭 지금 이렇게 하는 걸 첫 번째에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 같으면 되게 빠르게 읽고 거의 없다가 두 번째에 기억 니은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얘네 앞뒤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피셋이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쵸? 100점 만점의 상황에서 평균이 이번에 60점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1, 2등급이라 하면 여기선 한 몇 정도 될까요? 평균점 이상을 이제 받으셔도 되니까 통과, 항상 나는 뭐 80점 이상이야 라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스킬 쓰는 건 저는 그걸 좀 나중에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유는 이게 스킬을 사용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딱 잡혀 있어야 스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쓸 때 실전에선 스킬을 쓸 수 있겠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요.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읽어서 확실하게 하는 걸 더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킬은 정말 내가 시간이 안 될 때, 아니면 정말 너무 뻔한 유형일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맞지만,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스킬 쓸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긴 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앞뒤, 여기 앞뒤. 왜냐면 뒤에가 다 예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기억 먼저 풀고 골라내고, 선택지 먼저 골라내야죠. 이거 두 개 다 읽고 이거 보려고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기억 골라놓고 그 다음에 니은에 맞는 것을 고르면 돼요. 자, 이거 내용일치예요. 볼게요. 자, 여기 슬래시 안 할게요. 저 되게 빠르게 읽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평소대로 읽어볼게요. 자, 우리말의 어휘는 그 기원에 따라 가장 아래에는 고유어가 있고 그 위를 한자어가 덮고 있으며 맨 위에는 한자어 이외의 외래어가 얹혀 있다. 토박이 말이라고 하는 고유어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들어온 말이 아니라 한국어 고유의 말이다. 하늘, 아들, 나라 따위의 낱말이 그 예다. 고유어는 기초어에 속하는 말들이 많고 한자어나 외래어에 비교해 봤을 때 정서적 호소력이 크다. 원래 수약 면하죠. 그럼 고유어는 호소력이 크다. 그러나 낱말의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범위를 엄밀하게 확정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대요. 현실적으로 고유어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뺀 나머지 어휘 전체를 범위로 삼는다. 자, 마지막만 볼까요? 현실적으로 고유어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아닌 나머지 어휘 전체가 고유어의 범위구나 라는 거. 되셨나요? 두 번째 진짜 풀 수 있나 볼게요. 이렇게 느슨하게 정의된 고유어에는 많은 차용어들이 포함된다. 첫 번째 문장 나왔어요. 이 고유어에는 많은 차용어. 차용어가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말들인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보람의 보라는 몽골어에서, 스라소니에서는 여진어에서 빌려온 거래요. 자, 이보다 더 흔한 건 한자어에서 차용한 낱말들인데 기역과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기역이 뭔지 몰라요. 근데 뒤에 이제 예시 한번 볼게요. 벼락, 서랍, 썰매 같은 낱말들은 지금은 고유어가 죄송해요. 고유어가 맞지만 처음부터 고유어는 아니었고 병력, 서랍, 설마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다 자, 형태가 변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형태가 변한 거래요. 자, 말맞자죠. 눈설자죠. 그죠? 이거 뜻 눈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한자어를 사용하다가 그 형태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형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읽어보고 해볼게요. 자, 이런 유형의 낱말 가운데는 괴이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다는 괴악하다에서 온 고약하다처럼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형태뿐 아니라 플러스
의미가 달라진 것들도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 먼저 볼게요. 선택지는 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보면 본디 한자였던 고유의 발음과 유사해서예요? 아니죠. 형태 때문에. 형태가 바뀌어서. 형태가 변해서. 그죠? 쓰는 거 똑같죠? 형태가 변해서. 그러면 발음 안 되는 거예요. 본래 한자였던 것이 발음 안 되는 거죠. 자, 한자였던 것이 형태가 바뀌어서 표기를 할 수 없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설마 그랬겠어? 라고 할 때 이거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이거예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3번, 4번, 5번 돼요? 안 되죠. 형태라는 말이 없잖아요. 5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니은 보면 되는데 선택지 지금 2개로 추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푸시라고요. 그럼 니은 볼까요? 한국어 어휘의 두 번째 층인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걸 구분된다 하고 니은 나왔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봤더니 자, 중국에서 차용한 말도 있고 그 외에 일본에서도 있고 또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떤 건지 넣어볼까요? 한자어가 한자로 표기된다고 해서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자, 언어 사이에 빌려온 이유, 우리말의 동화된 정도는 같아진 정도가, 닮아진 정도가 낱말의 기원이 어디에 따라 다르다? 이게 지금 기원이에요? 아니죠. 중국만 차용한 게 아니야. 일본에도 있어. 답 몇 번이에요? 당연히 3번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푸시는 거. 자, 이런 문제 하나 더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내가 확실히 기억이면 기억. 그래서 먼저 찾고 그 다음 걸 보시는 선택지가 지금 필수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억이면 선택지 한 2개 정도로 구분해 놓고 그 다음이 조금 더 한 3개 정도, 뭐 3종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